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계속 이어서 자수, 12지지의 첫 번째 자수에 대해서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수. 지난 시간에 자수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쭉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음과 양, 체와 용이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삼양, 삼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자수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사주 명리라는 것은 좀 어려운 게, 이 자수라는 이 글자 하나에 엄청 많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 자수 하나 갖고 벌써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30분 설명을 했고, 이번 시간에 30분, 아마 다음 시간까지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수 글자 하나로 가지고 몇 시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 사주명리 공부는 일단은 글자의 어떤 상이 있죠. 물상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뭐 십성이라든가 십이운성, 그 다음에 십이신살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면 사주 통변이 훨씬 부드럽겠지만, 제가 공부를 하고 통변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글자의 자의, 그쵸? 글자의 고유의 의미, 물상을 배제하고서는 반쪽짜리 통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기초, 기본을 뭐 십천간도 마찬가지고요. 12지지도 각 글자 하나의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단단히 기초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수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자수의 어떤 자수 근본적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자수. 자, 자수는 일단은 수죠. 어떤 수냐? 천간으로 올라가면 이게 개수인데, 그쵸? 개수인데, 이제 이거는 맑고 깨끗한, 그리고 차가운 물이라는 거죠. 물. 그쵸? 그리고 이 자수는 뭐 흐르는 물이냐 고여있는 물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일단은 해수랑 자수랑 비교를 하면요, 둘 다 수유 기운이긴 하지만 해수는 생지죠. 자수는 왕지입니다. 그래도 운동성이 좀 있고요, 좀 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좀 구분을 좀 일단 하시고, 그래서 이 수 중에 이 자수는요 아주 깨끗하고 맑고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들하고 이렇게 엮이면서 그 작은 티가 들어가도 금방 티가 납니다. 그쵸? 어떤 먼지나 부유물이 들어가면 티가 나기 때문에 다른 글자랑 이렇게 섞이거나,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평충파해 이런 게 되게 싫어하는 글자가 자수입니다. 그래서 자수는 순수하고 맑기 때문에, 순수하고 아주 청하기 때문에 탁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합, 형, 중, 파, 해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뭐 합평충파에 배우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여러분들 알아놓으시고, 나중에 합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충에 대해서, 파에 대해서, 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전체 묶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그때 전체를 아는 걸로 하고, 일단은 합, 자하고요, 축하고 합을 합니다. 자축합. 자축합, 뭐 토 이렇게 얘기하죠. 자축합, 토. 그러니까 물하고 흙하고 합을 하는 겁니다. 이 방합,
해자축의 방합의 의미도 있지만 이 자수는요, 이 얼어붙은 동토랑 합을 해서 진흙이 되는 겁니다. 진흙. 그쵸? 요즘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임진강이든 어디든 뭐 막 흙탕물이 엄청 많이 흐르죠? 흙탕물이 됩니다. 흙탕물. 이 깨끗한 물이 계곡에 청정수가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지금 진흙탕물이 되니까 이게 엄청 싫어하겠죠? 갑기압 토가 되는 겁니다. 이거 수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자축합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수는. 자, 형은 여기 형이죠? 생극제어로 보면 수생 목을 해서 생을 해야 하지만 아주 차갑고 맑은 물이죠. 깨끗한 물. 근데 왕지죠. 이것도 왕지. 자, 이거는 이제 뭐 화초, 생명체. 뭐 어린 새싹이라고도 우리가 뭐 얘기할 수가 있고요. 차가운 물이 어린 새싹에 물을 주면 이게 제대로 생이 안 되겠죠. 그 과정에서 어떤 자묘형적인 어떤 그런 왕지끼리, 이것도 왕지죠. 근데 묘목이 자수 보고, 야 자수야 나 좀 생해라, 물 좀 줘라 그랬더니, 야 이 자수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적입니다. 고요하고 흐트러뜨기를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려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기가 싫은 겁니다. 왕지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자수는 특히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운동성하고는 먼 글자입니다. 응축하고 응결하고 저장하고 휴식하고 하는 그런 글자인데, 묘가 생하는 게 뭐 만무하죠. 그러니까 형의 기운, 깎고 맞히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자묘형. 깎고 맞추고. 통변에서는 자묘형은 큰 수술보다는 시술, 그죠? 시술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술도 되고요. 구설. 그 다음에 이걸 좀 개운하려면 뭐 문신이나 타투 이런 쪽으로 이렇게. 왜냐면 묘는 뾰족한 현침이고요, 수는 먹물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어떤 조금 수술툴 하면은 형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했고. 충은 뭐가 있죠? 자오충이 있죠. 자오충. 음의 왕지와 화의 왕지가 부딪히면 이 엄청나겠죠? 뜨거운, 우리가 용광로에 있는 뜨거운 용암, 용광로, 센 물, 아주 찬물 빵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물이 팍 튀면서 난리가 나죠? 센 물도 막 켜버리고. 그게 좌우충입니다. 왕지의 충이기 때문에 일단 사생결단 합니다. 사생결단. 인신충이나 사해충처럼 생지의 충은 그래도 순간적인 팍 치고 빠지는 어떤 그런 충이 있기 때문에, 뭐 나이대로 얘기하면 어린이의 충, 어린 청소년의 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좌우충은 왕지의 충이기 때문에 끝장을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충인데, 자수는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근데 오화가 와서 건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충을 해야겠죠? 싫어합니다. 자, 파는 자유파가 있으면 자하고 자유파 플러스 귀문. 이 자유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중에 사주에 붙어 있으면 이거는 수고요. 그러니까 금생수를 해야죠. 금생수를 해야 되는데, 유도 천간으로 올라가면 얘가 신금이 되죠.
그쵸? 뭐 천간으로 올라오면 개수가 되긴 하지만, 이미 유도 아주 빼어난 보석입니다. 가공이 끝난 깨끗한 보석에, 야 자수야 나와서 좀 한 번 더 씻겨줘라 그랬더니, 올라오면 네가 와라, 자수가 그러죠. 그러면서 깨집니다. 그럼 서로 잘난 글자끼리 응축하고, 뭐 잘난 글자끼리 만났으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돌아삐 갔다 돌아버리겠다. 그래서 규문 증상이 일어난다. 자, 해는 자하고요, 자미는 해가 되면서 자미는 또 원진이 됩니다. 원진. 그렇죠? 해도 나중에 보면 6개가 있고요, 원진도 6개가 있어요. 왜냐, 12글자니까 12지지가 각각 2글자씩 짝이 돼서 2글자씩 만나면 해, 원진, 귀문, 뭐 충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원진 6개가 어떤 게 있는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 미토는요, 조열한 토입니다. 뜨거운 사막이죠. 사막. 그리고 토극 수를 하죠. 극합니다. 그쵸? 이 수는 깨끗한 물인데, 이 미토 입장에서는 수가 반가운 거죠. 아주 말마른 사막에 한 줄기 물은 정말 생명수 같은데, 이 충당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하고 미가 만나면 어떤 뭉쳐있는 합을 풀어뜨리는 해작용과 원진, 서로 원수같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거리는 원진 현상도 있다. 원진은 뭐 이건 쥐고 미는 양이다. 그쵸? 양이 쥐를 싫어한다. 뭐 쥐똥을 뭐 싫어한다. 그리고 쥐도 양의 털에 이렇게 엮이고 하니까 싫어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물상적인 동물적인 얘기고요. 아무튼 자수는 이렇게 다른 글자랑 아주 맑고 순수한 기운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랑 엮이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려고 쭉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자수는 수의 의미죠. 자, 수는 목화 토금수 오행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목은 시작하고, 그쵸? 발진하고 상승하고 키워내고 하는 그런 시작하는 기운이고요. 화는 확산하고 발산하면서 넓게 퍼지는, 그쵸? 밝은 어떤 그런 기운이고, 토는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중재하면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은 이게 이제 하락하면서 수축하면서 작아지면서 떨어뜨리는, 그렇죠? 숙살하는 어떤 기운이 금이고요. 이 수는 마지막에 저장하고 응축하고 모든 이 목화 토 금을 지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의 예지시인에서 지를 뜻한다고 그러면 지는 알지자죠. 이 알지자에, 그러니까 지혜, 생각, 그쵸? 지혜, 생각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 기운이니까 어둡죠? 어둡다. 그 다음에 어둡고 하니까 막 활동적이지가 않고 좀 정적이다. 어둡고 밤이니까 휴식한다. 그쵸? 그 다음에 계절로 치면은 12월 추우니까 어떤 추운 기운, 냉한 기운이죠. 냉장, 냉동, 그쵸? 이런 쪽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휴식, 냉동, 저장, 그리고 수는 또 물이죠. 물이니까 해외 인자도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인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 자, 스는 그 다음에 좀 지우고, 수는 일양이 시생 한다. 삼양사음을 그리면 자, 이런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쵸? 그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어떤 근원, 근본, 이런 의미도 품고 있다고 여러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종의 기원, 그쵸? 기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과학도 응용이나 발달되어 있는 과학이 아니고 기초과학, 그다음 생명공학,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밤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렇죠? 그러면 뭘 창조하냐? 자식, 생산. 자, 자식 생산. 그죠? 이 자수는 또 도화죠. 도화인데 자수의 도화니까 어떤 밤에 인자 생식, 그 다음에 육체로 생식, 어떤 자식 생산을 위한 어떤 생식,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 그리고 이 자는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장 물질의 작은 단위, 근원을 원자라고 하죠. 원자.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 우리가 한 생명을 잉태시키려면 정자와 난자가 필요하죠. 정자, 난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전자제품 할 때 전자. 그쵸? 양성자, 중성자, 전자 있는데 이 자도 전부 다 이 아들 자자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근원이자 근본, 이 자수에 이런 의미가 여러분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 이제 시상하니까 생식도 됐고, 제가 아까 씨앗을 설명하려고 그랬잖아요. 씨앗. 그쵸? 씨앗. 그래서 물론 신금도 빼어난 보석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이 어떤 종자, 씨앗만 있으면 얼마든지 동작물을 생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담과 이브처럼 암컷과 수컷, 남자와 여자, 음과 양이 있으면 새 생명을, 그쵸? 정임합, 간목이죠. 이걸 탄생시키는 것처럼 어떤 정자, 난자가 있으면은 어떤 생명의 근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공자, 맹자, 선현들 있죠? 중국에서 한 학파의 어떤 시초, 근원, 근본, 그 다음에 이 학문의 기원을 이끈 이 학자들을 뒤에 자자를 붙였습니다. 이게 자자. 이 자자도 이 아들 자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자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아들 자자도 되고, 이게 이제 자궁도 됩니다. 자궁. 여자의 자궁. 자식 생산의 자궁도 되고, 신체로 따지면 남자 여자를 안 따지면요, 이게 생식기도 되고요. 아까 생식기도 되고, 그 다음에 자궁도 되고,
비뇨기 계통의 어떤 방광, 신장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에 이 자수든 해수든 특히 없으면 자궁이나 방광, 신장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신체의 70%가 수분으로,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만큼 생명의 유지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우주 탐사, 우주선에서 어떤 새로운 행성을 발견을 했을 때 화성이든 어디든 거기에 생명체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면 제일 먼저 어떤 이 물의 흔적, 그렇죠? 수분의 흔적을 찾는다고 합니다. 물이나 수분이 있으면 일단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수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러한 어떤 근본이자 뭐 자식 생산이자 씨앗이자 자궁이자 뭐 어떤 근원, 근본 이런 의미가 일단 들어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시면 나중에 사주 해석하고 통변하는데 이렇게 연관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들 훨씬 부드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수의 왕지로서의 자를 한번 보면요. 일단 자수는 응축, 운동성 응축이죠. 가장 수축, 저장, 핵. 색깔로는 흑색이죠. 운동성은 응축과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수가 있으면 비밀, 일단 비밀이 있다고 봅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본인이 뭐 입이 무겁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라는 노래도 있죠.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그 본능적으로 이 비밀을 이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간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수는 어떤 이 왕지로서 도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이 도화가 자, 오, 묘, 유, 이 네 글자를 도화라고 하거든요. 자, 도화. 왕지의 도화죠. 사왕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자수를 포함한 이 왕지들은 생지보다 중심을 잡고 있으려고 하는 어떤 기운이 강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 매력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연예인이나 좀 이런 쪽으로 성공하고 뜨려면 이 도화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 좌우묘가 있으면요, 남자 같은 경우는 풍류를 알고 좀 여자를 밝히고 어떤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런 의미로 받고, 여자가 도화살이 있으면요 기생팔자다, 그리고 남자 엄청 밝힌다, 환양년이다, 뭐다, 이렇게 이제 좀 안 좋게 봤지만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좌우묘 이 왕지의 도화는요 나를 중심으로 주관도 강하고요, 나를 중심으로 이 매력을 뿜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매력을 보고 오는 어떤 그런 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자수 같은 경우는 자, 밤의 글자고요. 그렇죠? 생식, 그다음에 종족번식 뭐 이런 쪽으로도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도화 중에도 이 자수 도화가 좀 여러 가지로 제일 좀 힘이 있거나 그렇지 않겠냐. 오화가 도화로 쓰이면 좀 열정이 있겠죠. 열정 있는 도화고, 자, 묘가 있으면 파릇파릇한 새싹, 어린 아이같이 어떤 그런 신선한 느낌의 도화고요. 유는 어떤 보석 같은 도화죠. 미인, 그렇죠? 미남, 아주 빼어난 외모로서, 빼어난 보석으로서 사람들한테 매력을 어필하는 어떤 그런 도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자수는 또 어떤 왕지로서 도화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는요, 자전과 공전을 하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시간이 하루 24시간이 도는 거죠. 자전을 하면서 이 시간이 가는 것이고, 공전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12달이 계절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주에서는 시지,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월지가 되겠죠. 계절은 어떤 계절에 태어났느냐가 그 사주의 춥고 더움을 보는 조우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5월에 태어났어요. 5월에 태어났지만 이 사람이 자시생이다. 그러면 한 여름에 밤이니까 그나마 조금 난 거죠. 그쵸? 근데 이것도 오시에 태어났다. 여름에 가장 더운, 그쵸? 낮 11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우가 좀 깨졌다 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천간에 뭐 임수나 개수를 보면 좋겠죠. 그래서 사주에 시지하고 월지는 그 조후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글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년지나 일지가 있죠. 년지, 일지. 자, 그러니까 사주가 년지, 월지, 일지, 시지. 자, 이 글자는 실질적으로 덥고 추움을 나타내는 글자지만, 이 일지나 년지는요, 덥고 추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육식갑자의 그 순서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닥 춥거나 덥거나 하는 데는 큰 연관이 없겠죠. 실질적으로. 하지만 글자의 특성을 봐서는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임자년에 태어났어요. 임자년이면 1972년생이죠. 임자년에 태어난 이 임자년은 다른 때보다 엄청 1년 내내 추웠습니까? 아니죠. 그쵸? 우리가 조우로 따지면 임자년생은 엄청 1년 내내 다른 때보다 훨씬 추워야 맞는 얘기겠지만, 그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무오일주면 이 사람이 엄청 뜨거운 사람인가요? 계절적으로? 실제로? 물론 무오가
열을 품고 있어 뜨겁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사람 삶을 느끼는 이 일지나 년지는 그렇게 조우하고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조우하고는 크게 시지나 월지보다는 영향이 적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조건 자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춥다가 아니라, 이 자수가 어디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월지에 자월에 태어난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병화나 없으면 정화를 엄청 반긴다. 그쵸? 본인 스스로가 일간이 병화다 그럼요, 추운 계절에 본인이 따뜻한 태양빛이 되는 어떤, 근본적으로 십성으로 따지면 이게 정관이 되고요. 그쵸? 어떤 발은, 그쵸?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추운데 임수 일간이다. 그쵸? 그러면 이것은 추워서 막 손가락이 얼어갖고 떨고 있는데 거기에다 찬물 확 뿌리는 거죠. 울고 싶은 놈 따귀를 때린다. 그래서 이거는 겁재 중에도 어디 더 파워가 악랄한 겁재인 양인이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구 자전 공전에 따라서 월지가 자수 월지인 사람은 병화와 정화를 근본적으로 조우를 맞추기 위해서 반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강의가 길어지니까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월, 그 다음에 자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지지가 다른 글자, 지지 글자와의 어떤 만났을 때 관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